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갑니다. 알짜 상품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어렵고 낯선 조례 쉽게 알려드릴 대한민국 대표 조례 마스터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외쳤더니 정말 서울 시민이 된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리는 순환선 여러분의 삶과 일상 속에 함께 들어가 조례를 통해 함께 찾아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할 조례 속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한 걸음 더 부쩍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오늘의 첫 번째 조례 상품을 판매할 의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조례를 판매하실 이희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원친하신데 저희가 15초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희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청년과 그다음에 동작 그리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15초가 생각보다 짧아요. 짧네요. 예. 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네, 대한민국을 발전해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혹시 기분 나쁘신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의정 활동이 바쁘셔가지고 지금도 막 도착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네. 바로 방송 스케줄 끝나자마자 또 의정 활동 땀을 막 맞습니다. 뻘뻘 예, 흘리시고. 계속 이어지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이 동작구 또 토박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동작구 사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그런다 하면 구의원으로 가시지. 왜 시의원을 하셨나라는 의문점도 들지만 그것도 있네요. 예. 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 동네 구에 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의정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안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상황에서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아까 구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다양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보다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동작구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싶어서 서울시입니다. 그 동작구만으로는 내 성이 차지 않는다. 나는 전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다 내가. 그렇기보다도 원래 주택 쪽 전문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건축 전공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했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된 조례라든지 네. 아니면 정책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싶었고 그게 구보다는 시로 더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 야, 도전하게 됐습니다. 동작구 구민들은 너무 좋겠다. 이의원 있으니까. 제가 동작구 구민입니다. 아, 구민이에요? 난리 났네요, 지금. 너무 좋겠다. 예. 같은 동네죠. 아니, 진짜 동작구에 몇 년? 저 27년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 많네요. 이 지역 사정 잘 아는 분, 이 토박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역사도 알고 있고. 맞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아는 분들 지인 짬짬이가 있을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만. 저도 조금 한 게 토구 세력들하고 엮일까 봐. 그렇죠. 결탁될까봐. 그래서 여기 지금 벌써 둘이 결탁이 돼 있잖아요. 아, 네, 결탁이라뇨.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이희원 계기. 의원님은 시의원 나오실 때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뭐 본질적인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는 빈곤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랬고 경쟁이라면 경쟁이겠지만 조금 더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일단 5살 난 첫째 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145일 된 아이고. 둘째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야, 예, 예. 그 아이들도 이제 제가 살았던 이 동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가게 될 텐데 저는 뭐 교육이 어떤 정책을 가리키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안전한 건물 내에서 쾌적한 교육 환경과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사실은 그 네. 관련이 교육 쪽하고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구립 어린이집 교사 출신이에요. 물론 지금 네. 예. 또 저희 집도 사실은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숙모님, 고모님, 숙부님 전부 다 현역 교장 선생님이거나 다 이렇게 그러세요? 이렇다 교육과 보니까. 좋아하시구나.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교육 쪽에 더 발을 들일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36살 젊은 의원이신 만큼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다른 의원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현장에 네. 다른 분들이 한 번 갈 거 저는 두 번, 세 번을 더 간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를 한 번 왔다 갔다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제 소신을 갖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훌륭한 모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한 번, 두 번, 아니 100번을 강조를 해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하며 저는 또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영등포소 강력계 형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 현장에 답이 있다. 얘. 야, 현장 가봐라. 우리 지역 민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의정 활동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의정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라이더 카페 현안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네. 저희 동작구 주민들은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이 라이더 카페 문제인데 맞습니다. 직접 설명을 민원 해주시죠. 많이 넣었습니다, 저도. 제가 민원을 네. 제가 동작구에 넣은 적도 있어요. 이 문제. 라이더 카페 가장 큰 현안은 세 가지였는데요. 네. 안전 문제, 소음 문제, 흡연 문제.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해결됐던 것들은 첫째, 흡연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쪽이 학교 앞에 절대보호구역 내예요. 네. 맞아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그렇죠. 네. 그 사이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유권 해석을 받아와서 아하. 동작구로 내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가 통학로거든요. 통학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볼라드라고 하죠. 옆에 세워놓는 예, 거. 세워놓는 기둥을 설치해서 일단 최대한 막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예. 소음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광화문? 모르시죠? 이태원에 이태원? 크라운 호텔이라고 있어요. 알죠. 그 앞이 제일 시끄럽다고. 거기도 라이더 카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가 78인데 저희가 한 75에서 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비행기가 뜰 때 데시벨이 80에서 85 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잖아요. 번호판 찍어야죠, 네. 번호판. 뒤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제 그게 8월쯤부터 진행이 된다고 듣긴 했는데 예.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 네. 오토바이가 충돌 사고만 안 네. 났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늘 불안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핵심적인 주제들을 지금 벌써 한 가지씩 해결해 가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정말 땡큐베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A+ 먼저 드리겠습니다. 훌륭해요. 원래 지금 조례는 발표도 안 했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제가 너무 시원해가지고요.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이의원 의원께서 가지고 나오신 조례 상품도 교육 관련한 상품이 아닐까 저희는 네. 조심스레 추측이 되는데 자 이의원 의원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몇 달 전이죠.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석고 마감재가 떨어져서 14명의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부실 시공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방지하겠다는 말씀이겠죠? 네. 제가 사실 건축 전공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안전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때 안전관리자로서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구의 작년에 수해 때문에 네. 그 경문고등학교라고 제 모교인데 네. 그 앞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축대가 다 무너지는 맞아요. 일이 이수역은 있었어요. 침수됐고요. 네, 맞아요. 이수역은 침수됐었고 그 위에 극동 아파트는 옹벽이 통째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어머나. 네. 세상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다시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또 저런 일이 반복이 되겠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게 지금 하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노후 관리.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고 지금 이 하자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제정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1년에 조 단위로 학교 시설 개선 공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몰랐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하자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캐치를 했고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옹벽 얘기도 같이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계기가 됐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학교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외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더 잦고 많이 네.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러면 이희원 의원께서 들고 오신 조례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1번 출구. 네. 맞아요. 사당도 저는 저쪽에 남성시장 요즘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그 가봤어요. 적정 시기에 했으면 세금도 낭비가 되지도 않고 그 인력에 대한 그 낭비도 안 되지 않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의아스러운데요. 아이들한테 위험 요소도 제거해야 되고 또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예컨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여기 남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하자보수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끔 여름방학에 한번 가봤는데 되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바리게이트도 아직 안 쳐졌고 되게 위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다 컴플레인식으로 전화도 드렸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더라고요. 탁사공론식으로 해갖고 뭐 치워주겠다. 뭐 그냥 아직 기간이 안 돼갖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 구청에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이제 계약이 다 끝났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약간 좀 회피성 발언 우리가 아니다. 각자 다 회피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떠드는 주장이 거죠. 아니다. 학교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 남성시장. 남성시장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저기 이제 추억의 시장인데. 저기서 저는 족발하고 홍어를 먹습니다. 그게 만약 개선이 된다 그러면 뭐 아이도 학교 좀 안심하게 보낼 수도 있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하자보수 그 기간 내 진행이 돼야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고 그러니까. 그럼 아무래도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질 테고 또 그 적시에 딱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좋고 애들 안전교육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그니처를 안전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쭉 우리가 최고는 대처가 아니고요. 예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이슈를 크게 다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사고는 내일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딱 오늘 뿐이라서 네. 할 수 있다면 어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개념을 당겨서 하시고 제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례 상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와 함께 상품 설명 5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어떻게 완판 자신 있으십니까? 아, 자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신하는 표정인가요? 더 자신 있게 해야지 빨리.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자신 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의 조례 상품 바로 판매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간 우리 아이들 걱정은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리 통합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좋아요를 많이 선택해 주시면요. 학부모 걱정이 끝납니다. 디엔드입니다. 자, 어때요? 상품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 자기 둘이서만 괜찮다고 그래. 괜찮죠? 너무 괜찮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이 상품 만들어진 탄생 배경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은 실제 하자 건수를 4분의 1밖에 담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학교 어떤 시설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있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아이들이 조금 더 덜 다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지 조례 구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하자 관리 자체가 하자 점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시설 공사에 대한 시스템 관리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들의 어떤 단점이 있는데요.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 그리고 하자 검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발상으로 오히려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주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업무 미숙했던 부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인 어떤 기준과 시스템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서울시 소관의 어떤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그 하자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하자 관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키고 하자 검사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철저한 하자 검사의 행정 프로세스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의 안정을 보호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로는 학교 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찾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제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어떤 예산 낭비 부분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모든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좋아요 누를까 말까 하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뺏어 주십시오.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사후적 대처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안전과 학습권이 같이 동행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상품 설명 여기까지 끝내고요. 댓글 벌써 올라오는데 미진짱님이 네. 이희원 의원님 잘생기고 저래도 너무 좋다 이렇게 벌써 댓글을 쓰기 시작하네요. 누가요? 어디에 좀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예, 여 밑에 여 밑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네요. 네, 댓글 다 올라와 지금. 수량하고 외모가. 자, 그렇습니다. 설명은 끝났는데 네. 유효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자 보수라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안 보이는 거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들을 정말 안전에 쓰면서도 그 안전에 대한 비용이 사회를 지탱하게끔 하는 건데 네. 이게 바로 하자 보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봐도 잘생기셨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쏠리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안전 대피 시설로 학교 쪽으로 갑니다. 맞아요. 학교에서 우리 대피를 해요. 학교의 그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서 네. 그곳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네. 2차 또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이런 하자 보수 그리고 노후 관리도 끝까지 잘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었는데 네. 의원께서 실천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어필 홍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 학습권의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뭐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이 조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도 더 큰 힘을 쏟고 더 열심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을 보내드려요.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애들한테는. 여러분들도 이희원 의원의 조례가 좋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세요.